첫 번째 감동적인 이야기. 한 가게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일처리는 어려운 시기에 가게를 차린 뒤 많은 노력과 열정으로 가게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나빠졌고 결국에는 병원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일처리 친구들은 그가 떠난 이후 그의 가게를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처리 친구들은 모두 일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처리가 열정과 노력에 가게가 성장 과정을 몸소 느끼며 감명을 받아 가게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은 일하는 동안 그가 함께 일했던 구석구석 손길을 느끼고 기억들을 공유했고 그의 열정을 이어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떠나간 일처리에 노하우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게는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일하는 시간이 부족하여 일처리 친구들은 지치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은 가게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는 일처리가 죽기 전에 썼던 편지였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나는 어려운 시간을 겪을 때 나는 자신의 열정을 기억하고 그것을 이어나가라고 언제나 생각했다고 썼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친구들은 서로를 다시 한번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의 열정을 이어나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친구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더 나은 상품을 구매하고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노력은 드디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가게는 성장하고 이제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 자신의 열정과 열망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를 도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노력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감동적인 이야기.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함께 걷기를 즐기며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날 남편이 중풍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어떻게든 살아남기를 바랐지만 의사들은 남편의 상태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 동안 아내는 매일 남편의 병상 옆에 앉아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고 의사들은 아내에게 남편이 이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결에 남편의 손을 잡았을 때 남편의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놀랍게도 남편이 눈을 뜨고 웃으면서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소. 그들은 서로를 다시 만난 순간을 눈물을 흘리며 기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그들은 평소에 걷기를 즐기며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식사도 하고 즐거운 여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진정한 사랑과 희생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지켜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희망과 사랑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세 번째 감동적인 이야기. 어느 날 가람이는 길을 걷다가 새끼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고양이는 다리가 절단된 상태였습니다. 가람이는 고양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고 결국 가람이는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빠는 아이와 함께 동물병원을 찾아가서 고양이의 다리 수술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가람이는 갈 곳이 없는 고양이를
자신의 집에서 돌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4개월이 지나고 고양이는 지친 다리를 다시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양이가 돌아갈 곳이 필요했습니다. 가람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고양이를 입양해 주길 바라며 마을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고양이를 입양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가람이는 한 할머니가 그 고양이를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람이는 할머니에게 그 고양이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 고양이와 함께 외롭지 않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 가람이는 자신의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작은 희생과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네 번째 감동적인 이야기.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숲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의 집이 화재로 인해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소년과 아버지는 길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마을에 도착하여 새로운 집을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아버지는 아직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하여 집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자신의 몸을 팔아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나 그는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한 노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집을 내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년은 놀라서 그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노인은 얼마 살지 못하고 내가 지은 집에 자식이 없다며 꾸준히 그를 따라와서 집을 내어주겠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소년은 노인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소년은 노인을 대신하여 집안일을 하고 그의 도움으로 학교에 다니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노인은 죽고 농사도 짓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소년은 자신이 도움을 받았듯이 다른 사람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자신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